인포맥스로 여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불패 종목이라고 불리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태조 이방원인데요. 들어보셨죠? 네,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그리고 원자력까지. 맞습니다. 태조 이방원 그렇게 되네요. 네. 5개 떠오르는 업종을 일컫는 말인데요. 오늘 홍경필 기자가 나와서 태조 이방원 가운데 방산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간만에 듣는 좀 밝은 전망이 될 것 같은데요. 홍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방산하면 정말 이 우리 K방산 요즘 유명한데 네.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전쟁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무기가 큰 장이 섰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이제 정보통신 기술 바탕으로 이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은 이제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이제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70억 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기록을 세웠는데 올해는 이를 더 넘어설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이런 기세라면 정말 그 한국의 K방산 네. 많이 진출을 하고 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 안보리 이사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방산 유출국인데 네, K방산의 위상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네. 이 폴란드까지도 수출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죠. 네네. 폴란드의 경우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에 있고요. 이제 러시아와 맞선 서방연합,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창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냉전의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영향권에 들어선다면 이제 다음은 폴란드라는 압박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최우방국이라고 불리는 벨라루스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네. 이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국방비 지출을 또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눈앞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폴란드 국방 규모가 어느 정도로 좀 늘어날 예정인가요? 네, 폴란드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병력을 30만 명까지 이제 2배 넘게 늘릴 예정이고요. 이제 국방비 지출도 올해 GDP의 2.2%에서 내년 최소 3%로 늘린 이후에 5%까지 지속적으로 좀 늘릴 예정입니다. 예. 네.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이제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무기를 또 지원하기도 했고요. 이제 미국 등 이제 나토 동맹이 이제 지원한 무기는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이송이 된 다음에 네. 주요 전선으로 공급돼서 나토의 어떤 그 수송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폴란드는 무기 지원에 따른 단기적 군사적 무기를 줬으면 이제 공백이 있잖아요. 네. 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무기를 또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옆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그렇죠. 생각에서 이제 무기를 늘리는 건데 주로 어떤 무기가 수출됐습니까? 이제 규모가 좀 엄청난데요. 이제 폴란드 정부는 한국에 K2 전차 980대, 이제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총 48기를 이제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는 총 14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차 물량으로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의 이행 계약이 맺어지기도 했고요. 이 분량만 해도 이제 57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30억 달러 규모의 FA50 항공기 48대 수출 이행 계약도 이달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이 무기를 선택한 이유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이게 그 선진국들이 이제 최첨단 무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스텔스기라던가.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전차나 자주포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제 전력이 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좀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에 이제 선진국 대비 월등한 생산 능력과 그리고 저렴한 이제 생산 그 단가를 가진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예. 이제 K9 자주포 등 이제 국산 무기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처럼 실전에서 이제 성능이 검증됐다는 점에서 이제 비교 우위도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우리나라가 분단국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실전에 사용해서 이미 성능이 검증됐다. 이것 네. 때문에 픽이 됐다는 건데 네, 씁쓸하네요 좀. 네네. 우리나라를 무기를 선호한 이유가 이런 바로 이 실전 바탕으로 한 무기. 네네. 그다음에
이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전자식 앞으로 미래전을 대비해서 투자를 하는데 과거형 무기들은 네. 소홀히 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지금 현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그렇죠. 계속했고 그래서 이제 이점이 있다. 이 얘기인데 네.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이런 이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무기를 좀 수입을 타진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방금 이제 폴란드나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이제 K 방산 붐이 또 불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무기 체계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네. 천궁2는 이제 대공 방어 미사일인데요. 네. 이제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네. 핵심 체계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음. 이제 하나 디펜스와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이 공동으로 천궁2 체계를 수출하고요. 계약 총 규모는 3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예. 이제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는 세계적으로 일부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무기고요. 네. 이제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 성사는 이제 해외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유럽도 있었고요. 중동도 있었는데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방산 수출 소식이 또 있다고요. 네네. 올해 2월에는 한화 디펜스가 이집트에 2조 규모의 K9 자주포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튀르키와 폴란드, 인도 등 8개 국가에 수출돼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50%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K9 자주포는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부터 광활한 평원과 사막 등 해외 각국의 운영 환경에서 성능이 이미 검증이 됐고요.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하고 신속한 대응 사격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예, 올해만 이게 조단위 수출이 네. 되고 네네. 어쨌든 K방산의 이 감춰진 네. 이 배경이 네. 경쟁력이 어떤 것인지 이 얘기를 구체적인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은 이제 정부의 자주 국방을 기치로 한 이제 국방력 강화와 방위력 개선비의 그 지속적 증가에 따라서 네. 무기 국산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한 첨단 무기 기술력을 갖추면서 이제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른바 가성비 측면에서도 선진국 무기와 비교해 우위를 또 점하고 있긴 하는데요. 네. 이제 이런 기세라면 올해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독일, 이탈리아, 영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위에는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네. 이제 프랑스 등 이제 방산 수출 대국만이 우리나라 위에 있게 됩니다. 예.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정광용 하나 시스템 수석 연구원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는데요. 네.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그 수출형 레이더의 장점은 기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 종류가 이제 더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실전으로 배치돼서 운용이 검증된 상태에서 그 수출형에 이제 적합하게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패트리어트급보다 성능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현재 지금 수출형 다기능 레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남아나 중동 시장에서 그 저희가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K방산의 대표 주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시스템 정광용 수석연구원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기술력도 좋고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다. 네. 뭐 좋은 이야기들, 뭐 자신감 있는 이야기들 저희가 좀 들어본 것 같고 다음 인터뷰도 있네요. 이게 김주현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사업실 BM과도 인터뷰를 진행하셨는데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한된 공대공 임무하고 공대지 임무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료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수출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방산의 경우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자주 국방을 기치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왔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8.8% 수준으로 급속하게 증가했고요. 네. 2025년 국방비는 총 67조 6천억 원으로 올해 국방비 56조 5천억 원에서 11조 원이 넘게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개발 및 구입 비용은 2025년 23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한 5조 원 가량 늘어서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고 네. 방금 인터뷰가 상당히 그런 면을 보여줬는데 네. 국방에 투입되는 예산도 많고 방산 업체의 기술 경쟁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호재 K 방산은 호재인데 정부의 지원, 민간의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이브리드 융합해서 잘 굴러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이제 정부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이제 이것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올해 방산 수주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이제 지정학적 위기 확산에 국내 방산 업체들이 대규모 수혜를 입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미래 먹거리인 수주 잔고도 올해 말 이제 역대 최고치를 좀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에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2를 국내 방산 역사상 최대 수출 규모인 4조 6천억 원으로 아랍에미리트와 계약하며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고요. 네. 2조 원 규모의 이집트 K9 자주포도 수주했습니다. 이제 또 대규모 수주가 또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예상 규모가 이제 호주 레드백 장갑차와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 사업, 노르웨이 K2 전차, 이집트 K2 전차, 미국의 해군 고등 훈련기 등 대규모 수주 예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LIG 넥스원의 올해 말 수주 잔고는 10조 6천억 원으로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이의 수주 잔고는 20조 7,8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지금 뭐 이런 추세대로라면은 내년 전망까지도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방위 산업이 앞으로 또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에서 어떤 비중을 또 차지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대신에 이게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방산 산업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방산 마케팅 지원과 방산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은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지만 이제 방산 수출 금융 지원 분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금융 지원. 네네. 네. 이제 수출 금융 지원 제도의 경우 미국은 수출 신용 보증 이외에도 대외 군사 재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산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입 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것에 그쳐서 네. 이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미국과 프랑스 등은 무기를 수출할 때 교육과 기술, 이제 재정까지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스마트 방산 협력 패키지로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수출 품목 다변화와 벤처 중소기업 수출 확대, 네. 수출 주체 방식 다양화를 포함하는 3세대 방산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홍 기자가 생각하기에 3세대 수출 방산 수출 전략 네. 이런 어떤 점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금융 지원도 이제 많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은 K9이라든가 이제 네. 자주포 또 이제 실전 무기에 좀 주력이 됐다면 전통적인 무기들이죠. 예, 전통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네. 향후 뭐 좀 우리나라도 최첨단의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ICT 기술을 전공하는 네네. 기술을 이 활용한 무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인데 그죠? 예, 첨단 무기가 네. 지속적으로 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조금 전에 그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수출 4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중국 우리 위에는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프랑스. 뭐 네. 굉장한 나라들이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게 앞으로 이제 진입해서 좀 자리매김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은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네.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출 금융 지원이라든가 네네. 이게 뭐 수출입 은행이라든가 이제 보통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 이런 방식들에 이게 뭐 좀 이게 좀 전통적인 방식이긴 한데 좀 더 묶어서 그 방산을 종합적으로 금융 지원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네. 후속을 어떻게 그렇죠. 좀 지원한다든지 예. 이런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방식을 좀 더 지원해 보는 게 그렇죠. 좀, 네. 근데 지금 제 생각에 보면 방산업체들이 호기를 맞은 게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 뭐 그렇죠. 전쟁을 이벤트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사태 때문에 예. 주변국들이
이 방위 산업을 투자를 많이 하고 네. 또 하다 보니까 전자식 무기로만으로는 전쟁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이 무기들을 가져와서 이제 러시아와 불똥이 튀길까봐 말이요. 예. 이걸 이제 대비하고 하는 건데 이 이벤트 이후에 어떤 전쟁이 물론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물론 네. 이 전쟁 때문에 이제 방산업체들 수혜를 보는 쪽으로 몰아가면 좀 안 네. 되긴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로 해서 이 무기 생산이라든 개발이라든가 투자에 넋을 놓고 가만히 있던 네. 주변 국가들뿐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이 맞아요. 이 부분에 투자를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K방산이 활로를 찾지 않을까. 약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네. 좀 약간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예. 예? 분쟁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네. 어쨌거나 그런 종류의 이 최근에 나온 이 관련 뉴스를 보면은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네.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활로를 열어가지 않을까 저렇게 그냥 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만 어쨌건 간에 전쟁이라는 이벤트는 네. 당연히 없어져야 할 물론 그런 사건이죠. 네. 예.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네네. 예, 그러시죠. 예. 네, 오늘 근데 저희 북한 방산 관련돼서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원고를 보면서 보다 보니까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북한과 관련된 얘기 소식 뭐 방산과 관련된 소식은 좀 준비한 거 없어요?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로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KAMD라던가 네. 이런 대공 미사일 체계를 계속적으로 이제 음. 개발을 하고 있고,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미국과 같이 이제 좀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방산을 사업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추후에 또 추가 취재가 되는 네, 또 예.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예. 그래요. 오늘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인터뷰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 홍경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될 뜨거운 경제 이슈를 풀어보는 경제 언박싱.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